그냥 잔금 납부하러 가실 때 이 인도면허 신청을 같이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명도 협상이 진행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일단 신청하고 결정을 먼저 받아놔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명도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 결정을 받은 거 취소하면 그만인데, 만약 그거 안 받아놓고 딜레이가 되고 있다가 신청할 수가 있는 6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인도면허 신청 못 하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대금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또 진행하셔야 되는 게 바로 명도죠. 사실 경매 초보자분들한테 가장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명도라고 하는 건데, 과연 안에 살고 있는 점유자하고 명도 협상이 안 되게 되면 어떡하느냐, 그 사람 어떻게 내보내느냐. 경매가 요즘에 굉장히 대중화가 될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인도면허 신청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도면허 신청 제도는 경매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요. 이 인도면허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면 2주 안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 결정문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송달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강제 집행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 제도가 인도면허 제도다. 근데 이런 인도면허 제도는 한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신청할 수가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은 낙찰 받고 6개월 이내만 인도면허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기간을 넘기지 않아서 인도면허 신청을 하셔야지 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실무상 꿀팁을 하나 드리면, 그냥 잔금 납부하러 가실 때 이 인도면허 신청을 같이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명도 협상이 진행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일단 신청하고 결정을 먼저 받아놔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명도 협상이 잘 된다라고 하면 그 결정을 받은 거 취소하면 그만인데, 만약 그거 안 받아놓고 딜레이가 되고 있다가 신청할 수가 있는 6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인도면허 신청 못 하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도 소송이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명도 소송을 하게 되면 이게 간단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은 잡아먹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기다려줬던 시간 그냥 6개월 지나가 버리고, 근데 명도 소송 들어가게 되면 또 6개월 걸리게 되면은 1년 가까이 명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경매물건 낙찰 받았을 때 명도 진행하실 때는요, 그냥 잔금 납부하러 가실 때 인도면허 신청을 그냥 같이 하고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실무에서 진행되는 명도는요, 거의 협상을 통해서 명도가 많이 진행됩니다. 낙찰 받은 사람은 금액을 좀 싸게 받았고, 그 경매 당한 사람은 손해를 좀 봤으니 낙찰 받은 사람이 이사 비용을 좀 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통해 갖고 이사 날짜를 잡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더라.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명도를 진행하시다 보면요, 협상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겠고 무조건 못 나가니까 배째라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명도 협상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인도면허 신청해갖고 강제 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저도 예전에 어떤 일이 한번 있었냐면은 그 신촌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3개를 한 번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요. 연달아 있었던 고급수 3개를. 임대료도 괜찮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서 3개로 한 번에 낙찰받은 적이 있었는데, 3개를 낙찰받은 것 중에 2개는 보름 만에 명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는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그 사람 나가겠다라고 해서 내보냈고, 한 사람은 한 45만 원 정도 달라고 그래서 그 돈 받아서 명도를 했던 사례가 있는데, 하나가 명도가 좀 오래 걸렸어요. 하나가 이제 협상이 좀 잘 안 됐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어느 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갖고 이제 이사 나갈 날짜를 언제 나가실 겁니까?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통화를 했더니 만나자라고 하더라고요. 만나자로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떤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편의점 파라솔 앞에서 만났어? 이 사람이 왜 옆에 그 덩치가 좀 큰 사람 하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약간 머리도 빡빡 밀고, 인상이 뭐 그렇게 험악하게 생긴 건 아니지만 덩치는 엄청 컸어요. 약간 좀 압박의 수단으로 데리고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왜 그런 짓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가겠대요. 나가겠는데 이사 비용을 주시면 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 먼저 하는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 이사 비용 줘야 될 의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뻔뻔히 요구하니까 조금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이사 비용 납고 빨리 나가겠다라고 하면 낙찰자 입장에서 손해는 아니잖아요. 손해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이사 비용 받고 나가시겠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전용 면적 한 8평 정도 된 오피스텔이었거든요. 이사 비용 얼마 달라고 얘기하냐면은 1,000만 원을 줘야지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삿짐을 부를 거길래 1,000만 원이나 필요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아예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시면 돼. 서류 막 날리고 시작하면은 그쪽에서 계속 전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은 어쩔 수 없이 강제 집행을 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협상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명도 같은 거 진행할 때는요, 차라리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 사건이 좋은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대상자가 있는 그런 사건들은 명도가 좀 어렵다라는 거. 특히나 어떤 사건들이냐면은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게 명도가 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갖다 명도하잖아요. 안에 있는 집기들을 꺼냈어요. 집기들을 꺼내면 그 집기를 낙찰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갖다 버려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큰일 납니다. 남의 사적 재산을 갖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처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강제로 그 집기들을 꺼냈으면요. 그 사람이 그 집기를 찾아가기 전까지 낙찰자가 그 집기를 보관을 해줘야 돼요. 그 보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낙찰받은 사람들이 뭐 개인 창고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 보관하면 되겠죠. 근데 낙찰받은 사람들이 개인 창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런 집기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들 왜 길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컨테이너 박스를 여러 개 쌓아 올려갖고 물류창고 대여해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죠. 그로 들어갑니다. 그로 들어가서 그 컨테이너 한 달 빌리는 그 임대료를 갖다가 일단 낙찰자 지불하고 거기다 보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컨테이너 한 달 빌리는 그 임대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안 싸요. 뭐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선납치 3개월을 먼저 내야 돼,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낙찰받은 사람도 절대 강제집행으로 가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협상을 해갖고 이사 비용 주고 끝낼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지. 강제집행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강제집행 비용도 나가야 되고 그 보관 비용도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 그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가는 건가? 다른 뭐 매체나 이런 데서 잘못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충격적인 말을 들어본 게 뭐냐면은 강제집행 비용은 평당 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평당 7만 원이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30평짜리면 210만 원 나오고 40평짜리면 280만 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강제집행 비용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강제집행 비용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내부 집기가 많으면 강제집행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내부에 집기가 별로 없으면 강제집행 비용은 적게 나오는 거예요. 60평짜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막상 들어가 봤는데 집기가 별로 없어요? 인부들 많이 필요 없잖아요. 강제집행 비용 싸게 나오는 거고요. 20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인데 들어갔더니 짐이 엄청 많아. 그럼 강제집행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평수에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 절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집기에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전에 원래는 경매 2차 들어가기 전에 내부 상태를 확인해보고 2차 들어가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집기를 만약 꺼냈다고 하더라도 이제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보관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도 강제집행으로 가게 되면은 이사 비용 주고 해결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일반적인 그냥 집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들이 있다. 여러분들 그걸 꺼냈어요? 동물이나 식물들을 꺼냈으면 그거 갖다가 그 사람이 찾아가기 전까지 보관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보관 의무가 있는데 그 보관을 할 때도 잘 보관을 해줘야 돼. 잘 보관을 해줘야 된다는 거 바로 뭐냐면은 그 동물이나 식물이 말라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명도에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가서 물도 줘야 되고 잎도 닦아주고 그래서 보관을 잘 해줘야 돼. 그 식물이 말라 죽도록 방치하시면 안 된다. 또 만약에 동물 같은 경우 명도에서 여러분이 보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가서 밥도 줘야 되고 피부병 걸리면 안 되잖아.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관리 잘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더라.